네, 안녕하세요. 2019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이번 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대회입니다. 젊은 토론, 치열한 논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열린토론. 올해 대학생부에는 85개 팀, 그리고 고등학생부에는 32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고등학생부 2팀, 그리고 대학생부 2팀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회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드디어 막을 올린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전국 각지에서 토론고수라 불리는 대학생 170명, 총 85개 팀이 토론 최강자의 자리를 두고 한데 모였다. 다른 대회도 여러 대회를 나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공정하게 판정도 하고 또 이제 좀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참가를 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 구성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승패를 떠나서 무언가 깨달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진 상대. 예선전 대진표가 마침내 공개됐다. 예선전은 3개 팀이 한 조가 되어 각 팀당 2번의 토론을 치르게 되는데 우승을 노리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대진운에 따라서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걸려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대학생부 예선전의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 주어진 한 주제를 두고 청춘들의 찬반 논쟁이 펼쳐지는데 서늘한 긴장감 속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후련함과 아쉬움을 남기고 대학생부의 예선 경기가 모두 끝이 났다. 너무 상대편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준비한 만큼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드디어 예선 심사 결과가 나왔다. 치열한 토론 배틀을 지켜본 전문위원단의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조별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은 여기서 숙박을 하시고 내일 이제 32강부터 본선 대회를 하는 거고요. 이제 떨어진 분들은 아쉽게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냉정한 심사를 거쳐 드디어 본선에 진출할 32팀이 결정됐다. 끝났어요. 붙은 게 좀 좋아요. 내일 봐요. 맞지? 환희와 아쉬움이 공존하는 이 순간. 저희 했어요. 진 줄 알고 그냥 집 가고 저희 버스도 예매했는데 지금 빨리 취소해야 돼. 빨리 취소해야 돼요. 7팀이 출전했는데 2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5팀은 아쉽게 떨어졌어요. 진짜 미묘한 차이가. 우리 다 2등에서. 그럼 2등이지. 곧이어 펼쳐질 본선 대회. 과연 이들은 어떤 토론을 펼치게 될까? 첫 번째 토론을 할 때와 세 번째 토론할 때 그 다음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결국은 얼마나 대화와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또 미래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이 중요한 거고. 다음 날 토론 대회의 본선이 시작됐다. 각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고등학생부 32개 팀도 본선 출격 예정. 우승을 향한 이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 경기로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것만 제대로 말해도 사실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긴장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한번 하고 나니까. 화이팅! 화이팅! 진압으로 화이팅! 카트라시스 4강까지 가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열린 토론 대회의 본선. 2번의 경기를 치른 예선전과는 달리 본선 대회는 단 한 번의 토론만으로 상대를 제압해야만 한다. 먼저 준결승전의 시작을 알린 고등학생부. 2팀씩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결과 페이토팀 결승 진출 확정! 환상의 팀워크로 시나브로 팀 역시 결승을 확정지었다.
이어진 대학생부의 준결승전. 남다른 토론 실력을 자랑한 네 팀이 접전을 벌인 끝에 승부사 투머치 토커 팀과 권토중래 팀이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2019년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뜨거웠던 1박 2일. 최고의 승부사들이 보여준 열정과 패기. 이제 최종 결승만이 남았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고등학생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펼쳤는데요. 게임 중독을 학생부 결승전 진행하겠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토중래 팀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로 다른 학교에서 처음으로 대회에 같이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 할수록 점점 더 호흡이 잘 맞아가는 걸 느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고 네, 저희끼리 이번에 결승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결승전에서 하나의 걸작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스스로 정말로 후회 없는 토론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결승전에서 대학생 치고 잘한다가 아니라 대학생이 이 정도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토론으로 우승을 가져가겠습니다. 권토중래 화이팅! 네, 계속해서 결승에 도전하는 두 번째 팀입니다. 투머치 토커 팀입니다. 서로 같은 학교고 같은 동아리라는 점에서 토론 스타일이라던가 성격을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정말 한 20-30분 끊임없이 상호 간에 계속 논박을 주고받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예선에 있어서도 매 한 경기 한 경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경기 남은 결승에서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논리와 색다른 관점으로 투머치 토커 화이팅! 오늘 이 두 팀의 정말 열띤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팀을 결정했습니다. 추첨 결과 권토중래 팀이 찬성 입장, 그리고 투머치 토커 팀이 반대 입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양팀 토론자분들은 각자 선택한 입장 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론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승전 토론의 승패는 심사위원단 5분의 평가를 합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균관대 교수 지성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정영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박주연, 동국대 교수 박명호, JTBC 정치팀장 박성태. 토론 진행 방식과 규칙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승전 토론 진행 방식. 결승전은 총 30분으로 양팀은 90초씩 찬반 연설을 한다. 자유토론은 각 12분씩 24분간 진행하고 토론을 마치면 90초씩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 과열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경비가 더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경제력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 반대 측은 상시 허용하면 안 된다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찬성팀부터 1분 30초 동안 기조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측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폭넓게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선거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근거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불명확한 기준을 해소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낙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지만 그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무엇이 선거운동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선거사법으로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만 했고 국민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불명확한 규제가 과잉 규제를 낳는 현실 속에서 선거운동은 금지될 수 없고 상시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과 후보자를 가깝게 합니다. 선거운동은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최대한 장려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로 국민들은 후보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후보자는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자유시장에서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팀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희는 선거운동 상시화에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운동 기간 제한은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지나친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선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유 역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둘째, 선거운동 상시화 주장은 현행 정치관계법 체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것입니다. 예컨대 현행 선거공영제 방식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가 다 끝난 후에 사후적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상시화될 경우 4년 혹은 5년 동안 후보자가 우선 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상시화하게 되면 이처럼 기존의 선거 관련 법 체계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운동 상시화는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기대 효과와 실현 가능성은 실증적인 차원에서 먼저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거운동 상시화 주장은 이러한 현실성이 결여된 그리고 막연한 이상론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팀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4분 동안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면 안 된다. 반대팀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찬성 측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정확히 공직선거법에 어떠한 조항이 문제인지 또한 그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 현상을 낳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대 측의 기조연설 잘 들었고요. 저희는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선거운동의 정의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이것 자체를 폐지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은 상시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방법에 대한 규제라던가 혹은 선거 비용에 대한 제한 규제는 계속돼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첫 번째 논거로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정치적 자유와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정성은 방법이나 비용의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16년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비교적 좁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비교적 넓게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판결 시점이 불과 2개월 차이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논거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불명확하고 그것이 이제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불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과잉 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선거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건 기간 규정만 폐지하자, 다른 규정은 유지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을 상시화할 경우 당장의 선거 공영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까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선거 비용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와 관해서 당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약간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94년 이래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필요하고 모호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가 필요한 이유, 그것이 단지 선거운동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컨대 헌법 제116조 그리고 117조를 고려했을 때도 선거운동 개념 정의는 필요합니다. 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헌법 조문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죠. 업무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지, 즉 선거운동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 자체가 개념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관리 내용에 대한 정의 역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117조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선거운동 개념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명확한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정의가 선거운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유권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전달해서 명확하게 그들의 자유를 원하는 대로만큼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선거운동을 비교적 좁게 해석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비교적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이런 선거운동 기간을 긍정했냐 부정했냐를 떠나서 각각의 사법기구 안에서도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굉장히 알아채기가 어렵고 이런 것이 자유를 제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법리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제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반드시 과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헌법 116조, 117조, 이제 법률로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공직선거법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규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 자체가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일단 제한을 해놓고 예외적인 주체 혹은 예외적인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94년 이내로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다양한 층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최소침해 원칙에 관한 것인데 최소침해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소침해는 첫째, 그 지금 방안보다 덜 침해하는 방안이 있는가? 둘째, 그 덜 침해하는 방안이 지금 침해 제약하고 제한하는 법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덜 침해하는 방법은 당연히 많습니다. 규제를 풀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자금을 좀 제한하면 된다라는 식의 추상적 대안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찬성 측에서 지나치게 막연한 기대 효과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만으로 선거운동 상시화 주장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저희는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영제와 선거 보전 비용 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현행 선거 공영제의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 공영제에서 비용 제한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대선과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살펴보면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설정해놓은 제한액의 80%만을 후보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국가가 설정해놓은 제한액의 47에서 73%까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까지 좀 더 보전해줄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선거 공영제가 저희가 주장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 측께서는 어때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이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공영제에서 먼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 체계는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후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선거 기간이 늘어난다면 그에 걸맞게 미리 등록한 예비 후보자 혹은 이제 선거 출마자가 비용을 사용하고 이를 회계 보고를 하면 그 회계 보고를 철저히 받고 그 대신에 이를 분기별이나 혹은 일정한 기간 간격으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의 제도가 바뀌면서 그에 연동되어서 맞게 수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보다 저희는 근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 그리고 정치 참여의 자유의 위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선거 공영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거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영제가 운영되는 방식, 즉 선거 기간이 끝난 이후 사후적으로 보전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께서 선거 공영제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후 보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간을 두면 된다.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사후적이 아니라 어떤 피리어드를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보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거 공영제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거 공영제를 어떻게 하냐면 선거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득표율을 보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일정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그렇지 못한 후보자에게는 이제 선거 비용 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근데 이게 선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러한 근본적 가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치를 강조하기보다는 과연 그러한 가치들이 현실에 어떻게 토대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선거운동 규정과 관련한 제도의 현실성, 또한 기존 제도와의 법적 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찬성 측이 기존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직까지도 너무 원론적인 수준이다라는 점을 그런 인식이 들게 합니다. 또한 현재 선거 공영제 우리나라 비용의 제한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 공영제에 있어서 그 비용의 제한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 그 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욱더 보존해줄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판넬을 통해서 영국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불명확하다라고 문제를 삼는 이유는요.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영국 사례에서도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그러면서도 비용도 제한하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명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법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 국민이나 후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2002년 대선에서 희망 돼지저금통 사건이라고 해서 노란색 돼지저금통을 들고 다니는 것이 특정 후보를 지칭하여서 선거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5개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음에 반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이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선거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은 법원 안에서도 해석이 갈린 것이지요. 저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과 후보자의
같은 판사들끼리도 해석이 갈리는데 어떻게 국민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반대 측에서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법리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뭔지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 형사법의 죄형 법정주의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률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과 헌재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견해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5개 지방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고제도가 있는 것이죠. 지방법원에서 다르게 결론이 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항소심, 상고심으로 올라가면서 대법원을 통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유는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총선 선거 사범의 입건 규모는 지난 19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32% 증가했습니다. 선거 사범이 증가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네, 먼저 20대 총선 당선자 3명 중 1명이 선거 사범으로 입건됐다라고 하는 헤럴드 경제의 2016년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거시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4년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부분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선거사범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2000년 16대 총선에서 3017건의 선거사범이 구속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계속해서 감소하더니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1370건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선거운동 기간이 오히려 너무 짧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무리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사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경우에 이런 선거사범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대 측에서 다소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불명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는 법리적으로 이것이 명확하다라는 헌재 판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법원마다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명확성은 상고심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 측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선거운동의 정의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더 명확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법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검사, 판사의 견해를 사법부 전체의 견해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결국 통일적, 전체적 관점을 봐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243조에 보면 음란한 문서와 도서의 배포, 판매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음란이라는 것은 과연 명확할까요? 우리 법에서는 근본적으로 단순히 좀 모호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법 체계 전반을 봐야 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유동적인 법 개념을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정치 신인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시화가 될 경우 정치 신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혹은 불리할 것이다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으로 SNS, 인터넷,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후보자들은 경륜에 알맞게 유권자의 연락처도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 후보자나 처음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연락처 확보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거대 정당 그리고 기성 정치인에게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즉 선거운동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인적 자원과 자본 자원을 가진 기성 정치인과 거대 정당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이것이 유동적이 아니라 자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법부 안에서 통일적인 관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법부 안에서도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덧붙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인 사람이
자신의 지역 음악 공연장을 찾아서 제설 작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후보는 당시에 선거운동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저는 이런 것이 법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권자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아까 용어의 그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란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례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음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호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저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현재 법체계에서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선거를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게 된 것은 과거 민주화 이전에 금권선거, 관권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이 횡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까 통계로 제시해 드렸듯이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즉 선거운동 기간의 자유가 확대된 이후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 분석 측에서는 20대 총선에서의 불법 행위들이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선거권 획정 지연 등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비 후보들이 불안한 심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한 바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시켰을 때 이러한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불안 심리를 명확히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실익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아까 헌재 판결에 대해서 헌재가 분명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다시 한번 헌재의 판례를 인용하셨습니다. 헌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헌재의 판례를 근거로 가져다 쓰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예비 후보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직선거법 체계 내에서 예비 후보자 제도를 통해서 정치 신인들의 기획운동을 보장하고 지금 찬성 측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유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정 보완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극단적이고 소위 말해서 기대 효과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선거운동의 상시화라는 이러한 어떤 급격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꾸준하게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는데 지금 제도에서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기간 제한 유지하되 거기에 대해서 말과 전화만 허용한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정치 신인에 대한 답변 이번에는 받고 싶습니다. 좀 저희의 입장을 곡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말과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물론 일부 규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허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치 신인이 교대 정당에 의해서 따로 더 불리한 점이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없으니까 반대측에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시화될 경우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에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마냥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그런 뭔가 세력에 의한 자본에 의한 불공정성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제한이라던가 방법 규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운동이 상시화된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혹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재선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상원은 80% 그리고 하원은 90%에 달합니다. 미국은 상시화된 국가인데 정치 신인에 비해서 기성정치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초선 비율이 약 40% 그리고 심할 때는 60%까지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정치 신인이 크게 유리한 국가죠. 이런 시국에서 과연 상시화라는 것이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것인가, 정치 신인에게 이 제도가 상시화되는 제도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유리하다와 공정하다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 신인이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불공정한 기회로 부여받고 있냐?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 의원의 비율이 오히려 16대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증가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예비 후보자 제도가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라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 확대되면은
사실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초선 의원의 비율이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실 합리적 추정을 그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는 16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13대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러니까 초선 의원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제도라는 보완적 입법이 있는데 왜 굳이 상시화라는 급격한 주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그런 것이 급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방법이라던가 비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반대 측에서 문제 삼는 공정성에 대해서도 담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선거라는 것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반대 측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공감을 해주셨지만 얼마 전 20대 총선에서 당선이 6명 중에 6명이 사전선거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유권자와 소통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력이 어째서 처벌받아야 되는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정치 자금에 제한이 없죠. 이러한 것이 초선의 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뜨거운 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진말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각 팀당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의 논리와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반대팀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반대 측 매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선거운동 상시와 움직임은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습니다. 문제의 모든 원인을 또한 당위성의 모든 원인을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으로 환원하고 선거운동 상시화가 이루어질 경우 마치 선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해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과연 그러해야 하는가?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상시화는 수많은 추가 입법, 제도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 선거법 체계의 근간, 안정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에서는 아직도 선거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과열 방지와 공정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이고 검토되지 않은 방안인 선거운의 상시화가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예비 후보자의 제도를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 법을 생각할 수 없는지는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권 선거 또한 정치 신인의 불평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우려가 꾸준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운동의 무작정 자유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선거의 기간 제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저희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거운동 상시화에 반대합니다. 네, 찬성팀 매진말 해주시죠. 네, 찬성팀 권토중래 매진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희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기간을 두고 선거의 자유 그리고 공정성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찬성과 반대 모두 동의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과거에 금권선거, 관권선거, 과열선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복잡다단한 선거 규제를 만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지금에는 더 이상 선거운동 기간 제한이라는 규제로 우리 국민과 후보자의 근본적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저희 측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정선거위원회의 선거 총람의 자료를 들어서 16대 총선 이후로 계속해서 선거 사범이 줄었다라는 자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예비 후보자 제도의 도입 덕분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거 공영제의 취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정치자금, 선거비용에 제한이 없는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엄격한 선거비용 제한을 통해서 입은 풀고 돈은 묶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거의 공정성을 또한 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불명확한 것을 규제하는 것은 언제나 과잉 규제를 낳는다라고 입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과잉 규제는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입과 후보자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단께서는 최종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결승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고자 하는 거고 좋은 선거가 되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찬반론으로 입장은 갈렸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같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뭐겠느냐, 해결책이 뭐겠느냐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토론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우리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 좀 더 진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토론이 뭐 싸워서 깨트리고 이기는 도장 깨기 같은 형식이 되는 부분이 전 좀 아쉬워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 있는 사람들도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서 내 주장을 보다 더 보완을 하고 살찌우는 건데 아마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 문화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사례와 개념을 통해서 또 본인의 의견을 유연하게 제시하면서도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날카로운 지적으로 또 논리를 반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참 그 토론의 묘미를 보여준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 선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 모두가 승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토론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토론을 통해서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나의 생각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한 방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예의도 지키고 또 내용적으로 알차고 또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러한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2019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영예의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그 결과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모두 4팀이죠. 아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많이 긴장되시나요? 어때요? 고등학생 모팀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영예 최종 우승한 대상팀 고등학생부는 시나브로팀 그리고 대학생부는 투머치 토커팀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대팀과 좋은 시간 갖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나중에 토론을 할 때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되게 놀랍고 감사드렸습니다. JTBC